안녕하세요, 아큐인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여기 써 있습니다. 건축 상담 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두 가지. 이제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뭐 저희 회사에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할 때 무조건 빼놓지 않고 하시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가지는, 자, 지금 계약을 해서 설계를 바로 시작한다면 언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? 이 질문 하나 하고, 자, 그렇게 돼서 공사를 또 시작하면 그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.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질문, 설계를 시작하면 언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?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고, 다음 시간에 이제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 이 질문을 건축주분들이 많이 하실까요?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. 왜냐면 이제 이 기간들을 알아야지 이제 신축을 해서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, 그리고 또 내가 작은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건지, 또 이제 토지 매입을 했다면 그 토지에 대한 뭐 잔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불하고 뭐 중도금 언제 내고, 왜냐면 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. 대출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시기들이 다 맞물려 있죠. 그러거나 또 기존 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에 뭐 임차인이 살고 있었어요. 쓰고 있었어요. 그럼 이 임차인들을 또 언제까지 또 내보내야 되잖아요. 임차인들 내보내는 거를 이제 명도라고 하는데, 그 명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돈도 많이 들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항상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저희 회사의 기준입니다. 회사 사정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. 스타일마다도 다를 수가 있고요. 자, 지금 바로 설계 계획을 했다.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기본 계획이죠. 뭐 계획 설계라고 하기도 하고 기본 설계라고 하기도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초창기 영상에서 한번 설계부터 준공까지 쭉 이제 자세하게 한번 풀어서 모든 과정들을 정리해드린 영상이 있어요. 1, 2부로 나눠져 있는데,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상은 필수적으로 한번 봐주세요. 제가 위에다 카드까지 걸어 놓겠습니다. 그거를 한번 봐주시면 이해가 훨씬 쉽고 전체적인 이제 건축에 대한 그 과정이나 일정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오늘은 그에 대한 이제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. 자, 기본 계획은 쉽게 얘기하면 건축주와 설계자, 그러니까 건축사가 이제 소통을 해가면서 계획안을 쭉 만들어가는 거예요. 밑그림을 그려가는 거죠. 처음에는 이제 건축주 나름대로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이고, 또 건축사가 보기에 이 땅에는 어떠한 이 용도의 건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딱 들어가면 좋겠다, 뭐 배치하면 되겠다, 요런 기본 계획들 있죠. 규모라든지 기본 법규들을 살펴가면서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해 가면서 밑그림을 그려가는 거죠. 근데 이 기한이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다 보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잡아야 돼요. 그리고 이거는 건축주 스타일마다 또 다릅니다. 진짜 어떤 건축주들은 정말 꼼꼼해가지고 하나하나 벽체 하나하나 뭐 실 크기 하나하나 뭐 10cm 20cm 다 따져가면서 막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막 5, 6개월도 걸리고, 뭐 이게 주택이다, 더 심하겠죠. 주택은 내가 살 집인데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겠죠. 그러면 막 1년까지도 걸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내가 돈을 빌린 게, 대출을 받은 게 있으니까 이제 빨리 당장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. 그래서 어느 정도만 확정이 되면은 금방금방 진행이 될 수 있다. 그러면은 뭐 2개월에도 끝날 수도 있고 뭐 3개월에도 끝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최소한 제가 볼 때 2개월은 항상 걸리더라고요. 한 달 안에는 좀 어렵습니다. 왜냐면 이 기본 계획이 아이디어 싸움이에요. 무수히 생각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살펴봐야 되거든요. 사실 이 뒤쪽으로 앞으로 생길 일들은 다 어느 정도 공식에 의해서 시간이 쭉쭉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기본 계획은 천차만별이다. 근데 아무튼 최소한 2, 3개월은 잡아야 된다. 좋은 계획안을 만들려면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안이 확정이 됐어요.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? 자,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되겠죠. 건축 허가. 그런데 이제 이 건축 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허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. 허가 준비.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 기본 계획안이 확정된 거를 바탕으로 허가를 접수할 수 있는 도면들을 그려가는 거예요. 뭐 이때는 기본 평입 단면 위주로 검토가 되는데,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계획도들부터 또 이제 여러 가지 협력업체, 구조, 설비, 뭐 토목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도면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가 준비를 하는, 쉽게 얘기하면 허가 도면을 그리는 기간이 필요해요. 저희는 이거를 보통 한 1개월 잡습니다. 왜냐면 이제 협력업체들도 다 일정들이 있어요. 우리가 도면 넘길 테니까 빨리
뭐 설비도면 구조도면 그려줘 그런다고 이제 바로 그려주는 거 아니에요. 그들도 다 일정이 있습니다. 밀린 것들이 있다면 그 전일부터 다 해결을 해야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데 보통 한 1개월 잡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준비가 됐으면 허가 접수를 하겠죠. 그러면 이 허가 검토 기간이 있습니다. 구청에다 접수를 하면 이 검토를 해야 되겠죠. 허가 검토. 이거 제가 요 검토 기한, 허가 기간, 착공 기간, 뭐 준공 이런 거 기한들 제가 또 정리해 드린 게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보통 요즘 기준으로 1개월 요것도 잡아야 돼요. 뭐 빠르면 한 3주 정도에서, 물론 큰 규모의 건물이라면 더 걸리겠지만 저희가 주로 영상 올리는 건물들 있잖아요. 그런 근린생활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정도 잡으면 돼요. 자, 그래서 검토가 끝났어요. 그래서 허가 완료가 됐습니다. 이 허가 검토는 구청에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. 관청, 그러니까 대관 업무죠. 자, 허가 완료가 됐습니다.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? 이제 실시 설계를 해야 돼요. 실시 설계는 이제 공사용 도면, 쉽게 얘기하면 공사용 도면을 그리는 거고, 이 허가가 완료됐으면 이 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상세도 등을 덧붙여서 이제 완벽한 공사용 도면을 만드는 거죠. 요 허가 도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도면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공사를 하거나 뭐 견적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요거는 전체 도면의 뭐 한 60% 정도 된다고 저희는 봐요. 그러면 나머지 40% 디테일한 도면들을 덧붙여서 이제 실시 설계를 하는 거고요. 요 기간 또한 저희가 1개월을 잡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도 디테일한 도면들을 다 그려야 돼요.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면까지 세팅을 하는 거를 저희는 한 또 1개월 보고요.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공사용 도면이 다 됐으니까 납품, 건축주한테 도면을 납품을 해요. 자, 그러면은 이게 끝일까요? 절대 아니죠. 그 다음 일들이 또 있죠. 공사를 누가 시작합니까? 건설사죠, 건설사. 이 건설사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, 선정. 그쵸? 그래서 이제 그동안 눈여겨봤던 그 건설사들한테 견적을 맡깁니다. 뭐 두세 군데, 뭐 많으면 네다섯 군데가 될 수도 있고요. 참고로 제 영상 중에 또 건설사 선정하는 요령이라고 그래서 또 좋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튼 이제 건설사들한테 견적을 맡기죠. 이 도면들을 다 뿌립니다. 그러면 이제 견적 내는데 한 2주 정도 걸려요. 좀 오래 걸리면 한 3주 정도 걸리는 데도 있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견적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견적이 나온 즉시 바로 또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. 또 비교 분석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아니면 뭐 2차, 3차 견적을 좀 다운시켜서 다시 요구하는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선택하는 기간이 또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봐요. 그러면 건설사 선정이 한 4주 정도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끝이겠습니까? 아니죠. 관청에다가 착공을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이 선정된 건설사가 착공 서류 준비를 해야 돼요. 이 서류들을 이제 착공 신고 때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. 그래서 착공 서류 준비, 요 기간이 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한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. 건물이 커지면 뭐 4주 정도가 걸릴 수도 있고요. 근데 어쨌든 한 3주 정도 보통 달라고 이야기들을 하셔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착공 접수를 하겠죠. 이 서류들을 가지고 접수를 하면은 착공 검토 기간이 또 있겠죠. 아까 인허가 검토 기간이 있듯이 또 이제 건축과에서 담당 공무원이 검토를 하는 기간이,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보완 사항들이 나오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1주 정도는 걸린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착공이 완료가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럼 요 기간들을 볼까요? 아까 최소 2개월 잡자고요. 그러면 기본 계획을 하는데 2개월, 그리고 허가 준비 한 달, 허가 검토 한 달, 그리고 실시 설계 한 달. 그럼 지금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. 이 도면이 나오기까지 5개월 일단 걸렸고요. 그 다음 건설사를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견적 2주 받고, 그리고 선택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고, 요게 또 한 달이죠. 한 달. 그리고 착공 서류를 준비해서 또 착공 접수를 한 다음에 검토까지 끝나는 게 요게 또 이제 3주 더하기 1주 하면 한 달 걸리죠. 그러면 벌써 이것만 봐도 5개월, 1개월, 1개월 해서 총 7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. 엄청나죠?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규모가 살짝 있거나 아니면 뭐 미관지구에 건물이 건축이 된다. 그러면 자, 허가 준비. 그러니까 이 인허가 전에 심의가 있어요. 건축 심의 또는 뭐 경관 심의가 있게 되면은 요게 또
한 달을 잡아먹습니다. 왜냐면 요거는 이제 심의를 개체를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하는데 건수가 없으면 다음 달로 밀리기도 하고요. 아니면 뭐 명절이 껴있다 그러면은 또 밀려버리기도 하니까 요것도 최소 또 한 달 잡아야 돼요. 심의가 나오면 또 심의에서 지적당한 것들 이렇게 반영을 또 해야 되고요. 그래서 그거 반영을 해서 이제 또 허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이게 또 한 달 정도가 추가된다고 봐야 돼요.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굴토심이라고 이제 토목에 대한 거, 땅 파는 공사를 할 때 이게 적절한지 굴토심이란 게 있는데, 요런 심의 같은 거는 요 허가가 난 다음에, 그리고 또 착공을 하기 전에 미리 요 사이에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. 명도, 기존에 건물이 있었다면 거기에 이제 새 들어있던 임차인들 다 내보내는 게 다 끝나야 되고, 내보내는 게 끝난 다음에 이제 철거, 이제 요거 해체라고 하죠. 요 해체가 다 돼 있다는 기준이에요. 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요것들이 다 완료가 돼 있어야 된다. 만약에 이제 명도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철거를 하지 못해서 요 건설사를 선정한 다음에 요 건설사가 철거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, 그러면 실제 공사는 더 늦어지죠. 왜냐면 이 철거 기간 요것도 굉장히 이제 오래 걸려요. 요것도 이제 뭐 서류 준비부터 뭐 심의도 받고 그러려면 뭐 요새 두세 달도 걸립니다.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들이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지 한 뭐 7개월, 뭐 정말 빨리 한다면 뭐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사무실마다 다 다를 수도 있다 그랬고, 자 보시면 이제 허가 준비를 하는데, 만약에 지금 우리 사무실에는 진짜 일이 이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다, 그러면 전 직원이 매달려서 뭐 막 밤새고 하면은 뭐 이거를 1주 만에 아니면 2주 만에 끝낼 수도 있겠죠. 뭐 이런 실시 설계도 뭐 1, 2주 만에 정말 빡세게 하면 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 기본 계획도 뭐 나는 빨리 대충 지어가지고 분양이 목적이야, 싸게 빨리 지어야 돼, 그래서 이제 좀 업역이 다른 설계 사무실들 있죠. 이제 인허가 위주로 하는 그런 설계 사무실에 가면은 이런 계획도 뭐 1, 2주 만에 다 끝날 수도 있어요.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좀 논외로 하고, 이제 저희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이제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빠르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이 기본 계획은 디자인 기간이고, 이제 요것들은 그 이후부터는 현실화하기 위한 뭐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기본 계획 시간이 짧으면은 진짜 우리 건축사 이 설계자들은 뭐 천재가 아니에요. 정말 유명한 건축의 거장들처럼 뭐 그런 천재가 아닙니다. 진짜 시간을 두고, 절대적인 시간을 두고 한참을 고민해야지 안들이 이렇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떠올라요. 진짜 내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비상해가지고 이 안들이 딱 이 땅을 보자마자 빵빵빵 동시에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가 안 되더라고요. 요 땅을 놓고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도 하고, 뭐 집에 가서 하다못해 잠자리 들기 전에도 막 이런 게 생각이 나고, 볼일을 보다가도 생각이 나고, 막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해야지 겨우겨우 좋은 안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, 또 이 안들이 뭐가 좋아지면 뭐는 나빠지고, 뭐가 좋아지면 뭐가 나빠지고, 뭐가 좋아지면 뭐는 나빠지고, 심지어는 점점점 가다가 거꾸로 돌아와서 초창기 안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진짜 이런 경우 있어요. 근데 이것도 다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쭉 살펴봤기에 얘가 좋은 걸 아는 거지, 안 그랬으면 모르는 거죠. 거기에다가 이 실현화되는 과정, 여기에서 이제 도면을 그리는 과정인데 또 여기에서 또 시간을 서두르잖아요. 그러면은 또 이 도면 그리는데 실수가 나와요. 저희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리다 보면, 특히나 또 시간에 쪼들리다 보면, 아니면은 뭐 밤새다 보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갑니까? 그럼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, 어딘가에. 이 도면은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고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?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설계하는 사람들은 정말 몸도 마음도 편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설계를 해야지 좋은 설계안이 나오지, 정말 우리 설계 직업을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맨날 밤새고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좋은 안 못 나와요. 건축주를 위해서라면 더 여유를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. 물론 시간 중요한 거 알죠? 아는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건물이, 그 비싼 돈을 들이고 공사를 하는데 건물이 잘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튼튼하게 잘 지어지는 거. 그런 것들을 위해선 최소한도로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해야 된다. 오늘도 영상을 좀 짧게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또 혼자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렇고요. 다음 시간엔 이제
그러면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?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